이제는 일본이 끝날 거라고 해요. 난카이 대지진 때문에 한반도로 몰려올 난민들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대지진의 공포가 일본 전역을 뒤덮고 무수한 예언들이 일본 사회를 혼돈에 빠뜨리고 있는 것 같아요. 침몰한 운명의 나라 일본. 그리고 어찌 보면 그들의 마지막 희망이 될 소녀가 두려움 속에서 한국행을 선택합니다. 운명처럼 찾아온 한국행. 하지만 한국에서 발견한 것 때문에 충격에 빠졌다고 하네요. 과연 그녀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특별한 사연 지금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츠쿠바 대학 부속 고등학교 3학년 미야자키 카오라고 해요. 우리 학교 졸업 여행지가 한국으로 정해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기분이 좀 묘했어요. 친구들은 카호, 케이팝 아이돌도 볼 수 있을지도 하면서 신나했는데 전 왠지 마음이 무거웠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할아버지께 말씀드렸더니 할아버지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죠. 카호, 왜 하필 한국이야?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마다 한국 뉴스를 보시는데 그때마다 저를 부르시면서 봐봐, 이런 나라라니까 하시곤 했어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위험한 곳이야. 얼마 전에도 일본 여학생이 실종됐다는 뉴스가 나왔잖니? 한국 사람들은 우리를 싫어한다고. 처음엔 한기로 흘려들었는데 그 말씀을 계속 들으니까 저도 모르게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우리 어머니는 좀 달랐죠. 원래는 되게 개방적인 분이신데 할아버지 앞에서는 조용히 계시더라고요. 3년 전에 아버지를 여인 뒤로 어머니랑 더 가까워졌지만 한국 얘기만 나오면 어머니도 조심스러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매일 아침 할아버지는 같은 말씀을 반복하셨어요. 절대 혼자 돌아다니면 안 돼. TV에서 한국 관련 안 좋은 뉴스가 나올 때마다 절 보면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죠. 친구 사치코는 맨날 카호, 너무 걱정하지 마, 분명 재밌을 거야. 라고 말해줬는데 전 그저 응 하고 시큰둥하게 대답했어요. 속으로는 그냥 빨리 다녀오기만 하자. 기대도 안 해. 조용히 있다가 돌아오면 되지. 라고 생각했거든요. 여행 가방을 싸면서도 자꾸 할아버지 말씀이 떠올랐어요. 진짜 일본인이라고 무시당하면 어떡하지? 위험한 일이 생기면? 이런 생각들로 잠도 잘 못 잤죠. 떠나기 전날 밤 어머니가 제 방에 오셨어요. 카호, 너무 걱정하지 마. 어머니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시면서 말씀하셨는데 목소리에서 불안함이 느껴졌죠. 역시 할아버지 영향을 받으신 것 같았어요. 결국 전 불안한 마음을 안고 짐을 쌌어요. 꼭 필요한 것만 가져가자. 눈에 띄지 않게 다니자. 이런 생각뿐이었죠. 한국에 대한 기대보다는 걱정이 훨씬 더 컸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친구들은 엄청 신나 있었어요. 우와, 공항 진짜 크다. 다들 그렇게 말했는데 전 별로 특별한 게 안 보이더라고요. 나리타랑 비슷한데 뭐가 그렇게 대단하지? 라고 생각했죠. 입국 심사대 앞에서는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할아버지 말씀처럼 일본인이라고 차별하면 어쩌나 걱정됐거든요. 그런데 심사관은 그냥 무표정하게 절차를 진행했을 뿐이었죠. 살짝 안도했어요. 서울로 가는 공항철도를 탔는데 일본이랑은 좀 달랐어요. 사람들이 큰 소리로 이야기하고 전화통화도 자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였으면 이렇게 시끄럽진 않을 텐데.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죠. 친구 유키가 한국 사람들 되게 친절해 보인다. 라고 말했는데 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할아버지 말씀이 떠올랐거든요. 겉으로만 그런 거겠지. 속으로는 우리를 싫어할지도 몰라. 서울역에 도착하고 나서 호텔 찾는다고 한참을 헤맸어요. 길 물어볼 생각도 못했죠. 그런데 갑자기 한 아주머니가 다가오시더니 영어로 길 잃으셨어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처음엔 경계했는데 아주머니가 친절하게 길을 알려주시고 조심해서 가세요라고 말씀해 주셨죠. 호텔 창문 밖으로 보이는 서울거리가 의외였어요. 고층 빌딩들이 즐비하고 사람들로 북적이는 모습이 도쿄랑 비슷했거든요. 생각보다는 발전한 것 같은데. 아니야, 아직은 모르는 거야. 라며 혼잣말을 했죠. 저녁에 근처 식당에 갔는데 일본어 메뉴판이 없어서 당황했어요. 그런데 직원이 스마트폰 번역기를 사용해가며 열심히 설명해 주더라고요. 솔직히 좀 감동받았죠. 이렇게까지 해주실 줄은 몰랐는데.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들른 편의점에서도 특이한 점을 발견했어요. 점원이 형식적이지 않고 정말 반갑게 인사하는 모습이었죠. 일본의 편의점과는 뭔가 달랐어요. 침대에 누워서 첫날을 돌아보니까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처럼 무시당하거나 위험한 일은 하나도 없었거든요. 오히려 친절한 사람들이 더 많았죠. 혹시 할아버지 말씀이 틀렸을지도 이런 생각이 살짝 들었어요.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죠. 아직 첫날이잖아.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그렇게 복잡한 마음을 안고 잠이 들었어요. 오늘은 학교 일정으로 경복궁에 가는 날이에요. 솔직히 별 기대는 안 했죠. 그냥 옛날 궁궐이겠지. 교토에도 이런 거 많은데. 라고 생각했거든요. 아침부터 무리지어 다니는 관광객들을 보면서 뭐가 그렇게 볼 게 많다고 이렇게들 오는 걸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경복궁에 도착하자마자 한국인 가이드 선생님이 우리를 맞이해 주셨어요. 키가 크고 목소리가 좋으신 분이었는데 영어도 일본어도 잘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곳은 조선의 중심이었던 경복궁입니다. 1395년에 처음 지어졌죠. 가이드 선생님의 설명이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그냥 대충 듣고 있었어요. 사진 찍기에 바빴던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선생님의 다음 말씀에 우리 모두의 귀가 쫑긋 섰어요. 1895년 바로 이곳에서 명성황후가 일본 낭인들에게 시해당했습니다. 순간 머리가 멍해졌죠. 뭐라고?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역사에서는 그냥 조선 내부의 반란으로 인한 불행한 사건 정도로만 설명되어 있었거든요. 그것도 아주 짧게요. 근데 가이드 선생님은 계속 이야기하셨어요. 그들은 왕비의 시신을 불태우고 도망쳤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살인이 아닌 계획된 국가 폭력이었죠. 당시 일본 공사관의 미우라가 주도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친구들도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사치코가 내 옆에서 카호, 우리 교과서엔 이렇게 안 나왔는데. 라고 속삭였죠. 유키는 얼굴이 하얗게 변해서 계속 메모를 하고 있었어요. 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걸음을 옮길 때마다 발이 무거워지는 것 같았어요. 가이드 선생님은 우리를 건천궁으로 안내하셨어요. 이곳이 바로 그 사건이 일어난 장소입니다. 그 자리에 서니까 갑자기 등줄기가 서늘해졌죠. 지금은 관광객들이 평화롭게 거닐고 있는 이 장소에서 그런 끔찍한 일이 있었다니. 사진 찍던 친구들도 카메라를 내렸어요. 문득 할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할아버지는 늘 한국은 과거를 왜곡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오히려 우리가 배운 역사가 불완전했던 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할아버지가 보시는 뉴스에서는 이런 이야기는 절대 나오지 않았거든요. 가이드 선생님은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가셨어요. 이후 일본은 조선의 왕궁을 강제로 점령했고 많은 문화재가 파괴되거나 약탈당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궁궐의 3분의 2가 사라졌죠. 선생님이 보여주신 당시의 흑백 사진들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화려했던 궁궐 건물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일본식 건물들이 들어선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가이드 선생님의 태도였어요. 우리를 탓하거나 적대적인 게 전혀 아니었죠. 그저 역사적 사실을 차분히 전달하시는 모습이었어요. 역사는 배우고 반성하기 위한 것이지 미움을 키우기 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온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에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가슴이 찡했어요. 경복궁을 나오면서 마음이 너무 복잡했죠. 친구들은 이미 다음 일정인 명동 쇼핑 얘기로 신나 있었지만 전 자꾸만 아까 들은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우리가 알고 있던 게 전부가 아니었구나. 왜 이런 중요한 역사를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았을까? 그날 저녁 숙소에서 혼자 인터넷으로 명성황후 사건에 대해 더 찾아봤어요. 일본어로 검색했을 때와 영어로 검색했을 때 나오는 내용이 너무 달라서 더 혼란스러웠죠. 누구 말이 진실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밤을 지새웠어요. 처음으로 내가 알고 있던 일본과 한국의 역사가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걸 깨달았죠. 다음 날, 우리는 국립중앙박물관에 가게 됐어요. 솔직히 박물관은 별로 가고 싶지 않았죠. 엄청 지루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어제 경복궁에서 들은 이야기 때문인지 왠지 모르게 발걸음이 자꾸 안으로 향했어요. 박물관 입구에서 또 다른 가이드 선생님을 만났죠. 이번에는 나이가 조금 더 많으신 남자 선생님이었는데 일본에서 공부하신 적이 있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은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나눠야 할 것 같네요. 근대사 전시관으로 들어갔는데 첫 번째 전시실부터 숨이 막혔어요. 1910년 이후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들이었죠. 조선의 왕궁이었던 경복궁 앞에 거대한 조선 총독부 건물이 들어선 사진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어제 봤던 그 아름다운 궁궐 앞에 위압적인 건물이 들어선 거죠. 일제강점기 동안 조선인들은 자신들의 이름도 일본식으로 바꿔야 했습니다.
선생님의 설명에 친구 유키가 작게 탄성을 질렀어요. 전시장 벽면에는 당시 이름을 바꾸도록 강요받은 사람들의 명부가 걸려 있었죠. 끝없이 이어지는 그 이름들을 보니까 뭔가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죠. 조선어 교육이 금지되었고 학교에서는 일본어만 사용해야 했습니다. 우리 학교 교과서에서는 일본어 교육을 통해 근대화를 도왔다고 배웠는데 여기 전시된 자료들을 보니 완전히 달랐어요. 조선어로 수업하다 적발된 선생님들이 체포되는 기록들도 있었죠. 사치코가 내 팔을 잡았어요. 카오. 이거 진짜야? 우리가 배운 거랑 너무 다른데. 저도 말을 잇지 못했죠. 어제 경복궁에서 느낀 그 불편한 감정이 더 커져가는 것 같았어요. 전시장 한쪽에는 당시 조선인 학생들의 일기가 전시되어 있었어요. 오늘도 실수로 조선말을 썼다가 벌을 받았다. 우리말을 쓰지 말라니. 너무 슬프다. 일본어로 번역된 이 일기를 읽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죠. 박물관을 나오면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지금까지 배운 역사가 마치 반쪽짜리였던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할아버지가 늘 한국이 역사를 왜곡한다고 하셨는데 오히려 우리가 알고 있던 역사가 불완전했던 걸까요? 숙소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휴대폰으로 이런 내용들을 더 찾아봤어요. 영어로 검색했을 때 나오는 내용들은 오늘 박물관에서 본 것과 비슷했죠. 하지만 일본어로 검색하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왔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다른 걸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머리가 아파왔어요. 그날 밤 어머니한테 메시지를 보내려다가 그만뒀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할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갑자기 모든 게 혼란스러워졌죠.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던 게 전부가 아니었구나. 그럼 진실은 뭘까? 오늘은 수학여행 일정 중 자유시간이에요. 친구들이랑 명동에 갔는데 식당에서 정말 신기한 걸 발견했죠. 주문한 음식 외에도 반찬이 정말 많이 나왔어요. 일본에서는 상상도 못할 만큼요. 이거 다 공짜예요? 라고 물어보니까 직원분이 웃으면서 네, 더 드릴까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반찬을 다 먹었을 때였어요. 수줍게 이거 더 주실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바로 리필해 주시더라고요. 일본이었으면 추가 주문할 때마다 돈을 내야 하는데 문화 차이가 신기했죠. 식사 후에 지하철을 탔는데 임산부 배려석이 눈에 띄었어요. 일본에도 있지만 여기는 뭔가 달랐죠. 정말 아무도 그 자리에 앉지 않더라고요. 일본에서는 가끔 모르는 척하고 앉는 사람들도 있는데 한국은 오히려 시민의식이 더 높아 보였어요. 역에서 내려서 길을 걷는데 또 한 번 놀랐어요. 오토바이 배달원이 인도로 올라오더니 보행자들 앞에서 바로 멈춰서서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우리나라보다 더 배려심이 있는 것 같은데 카페에 들어갔다가 화장실을 찾았는데 문이 잠겨 있었어요. 계산대에 가서 화장실 좀 사용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직원이 손님 아니어도 괜찮아요. 비밀번호는 1234예요 라고 친절하게 알려주시더라고요. 일본에서는 대부분 손님만 이용할 수 있는데 말이죠. 거리를 걷다 보니 골목골목에 작은 가게들이 많았어요. 한 분식집 앞을 지나는데 할머니께서 학생들이구나. 추운데. 이거라도 먹고 가라면서 떡볶이 하나를 더 얹어주셨죠. 그것도 공짜로요. 일본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버스를 탔을 때도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앞에 탄 할아버지가 카드가 안 된다고 하시니까 뒤에 있던 아주머니가 바로 제가 내드릴게요라고 하시더라고요. 서로 모르는 사이인데 이런 게 바로 정이구나 싶었죠. 편의점에서도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시간이 좀 늦었는데도 직원분이 정말 친절하게 대해주시는 거예요. 어서 오세요. 하고 크게 인사하시고 물건 찾는 걸 도와주시고 일본의 편의점도 친절하지만 뭔가 더 따뜻한 느낌이었죠. 친구 유키가 카호, 한국 사람들 생각보다 훨씬 친절한 것 같지 않아? 라고 물었어요. 맞아요. 처음에 할아버지가 한국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일본인을 싫어한다고 하셨는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더 인간적이고 따뜻한 것 같았어요. 밤에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죠. 우리가 한국에 대해 잘못 알고 있던 게 이것만이 아닐지도 모르겠다. 할아버지께 전화드리고 싶었지만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떻게 설명해야 이 따뜻함이 전해질까? 한국에서의 둘째 날, 명동에서 저녁을 먹고 난 후였어요. 선생님께서 근처 화장품 가게에서 30분 정도 쇼핑 시간을 주셨죠. 친구들이랑 유명하다는 한국 화장품도 구경하고 할아버지께 드릴 선물도 골랐어요.
그런데 숙소로 돌아와서 가방을 정리하다가 지갑이 없는 걸 발견했어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죠. 지갑 안에는 남은 여행 경비랑 카드, 신분증까지 다 들어있었거든요. 사치코가 마지막으로 어디서 썼는지 생각해봐. 라고 했는데 머리가 하얘져서 아무 생각도 안 났어요. 담임 선생님께 말씀드리려다가 문득 아까 들른 화장품 가게가 떠올랐어요. 거기서 마지막으로 지갑을 썼던 것 같았거든요. 선생님께 상황을 설명드리니까 바로 인솔교사 한 분과 같이 가보자고 하셨어요. 가는 내내 손에 땀이 났죠. 할아버지 말씀처럼 위험한 일이 생긴 걸까? 문득 일본 뉴스에서 봤던 사건 사고들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선생님은 걱정하지 마. 한국은 이런 거 금방 찾아라고 안심시켜 주셨죠. 화장품 가게에 도착해서 혹시 라고 말을 꺼내기도 전에 직원분이 반갑게 일본 학생 지갑 찾으러 오셨죠?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까 다른 손님이 가져다 주셔서 보관하고 있었어요. 연락처를 찾으려고 했는데 한국 전화번호가 없어서 고민하고 있었네요. 지갑 안에 돈이나 카드는 하나도 안 없어졌더라고요. 오히려 직원분이 학생이라 많이 놀랐죠? 다행이에요 라면서 걱정해 주셨어요. 선생님도 역시 한국은 안전하다니까라고 웃으셨죠. 옆에서 쇼핑하시던 손님도 일본 학생들이구나. 한국에서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요 라면서 따뜻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할아버지가 그렇게 걱정하셨던 것과는 정반대의 상황이었죠. 오히려 일본보다 더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숙소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 박물관에서 본 역사적 진실도 그렇고 오늘 경험한 친절함도 그렇고 할아버지의 말씀과는 너무 다른 한국을 보고 있었죠. 지갑을 잃어버렸을 때 진짜 무서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이런 일이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일이 없었다면 한국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이렇게 가까이서 느끼지 못했을 테니까요. 방에 누워서 오늘 있었던 일을 일기에 썼어요. 오늘 처음으로 한국이 일본보다 더 정직하고 따뜻한 나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쓰면서도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줄은 몰랐네요. 그리고 처음으로 할아버지께 문자를 보냈어요. 할아버지, 저 무사히 잘 지내고 있어요. 한국은 생각보다 훨씬 더 좋은 곳이에요. 답장은 없었지만 이제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인천공항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어요. 4박 5일이 이렇게 빨리 지나갈 줄 몰랐네요. 처음 왔을 때는 빨리 집에 가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왠지 발걸음이 무거워요. 옆자리에서 사치코가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네요. 경복궁에서 찍은 사진, 맛있게 먹었던 불고기, 친절했던 가게 직원들과 찍은 사진. 하나하나 볼 때마다 이제는 웃음이 나와요. 처음에 제가 얼마나 긴장하고 있었는지 사진에 다 남아있더라고요. 카호, 너 진짜 많이 변했다? 유키가 갑자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국 음식도 안 먹으려고 하고 혼자 조용히 있었잖아. 근데 지금은 완전 달라졌어. 맞아요. 전 많이 변했죠. 할아버지 말씀만 듣고 한국을 무서워했던 제가 이제는 한국의 따뜻함을 직접 느끼고 있잖아요. 박물관에서 마주한 역사적 진실도 지갑을 찾아주신 분들의 친절함도 모든 게 제 편견을 깨뜨렸어요. 공항에 도착해서 면세점 구경을 하는데 한국 직원분이 일본어로 무엇을 찾으세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처음 왔을 때는 일본어를 못할 거야 라고 단정지었는데 이제 보니 우리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분들이 정말 많았네요. 출국장으로 들어가기 전 마지막으로 한국 땅을 밟으며 생각했어요. 다음에 올 때는 할아버지랑 같이 오고 싶다. 할아버지께 이곳의 진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뉴스에서 보는 한국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꼭 알려드리고 싶어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보며 이번 여행을 정리해봤어요. 한국은 제가 알던 것보다 훨씬 더 발전했고 사람들은 더 친절했고 역사는 더 깊었어요. 할아버지가 걱정하신 것처럼 위험하지도 않았고 일본인을 차별하지도 않았죠. 노트에 적어봤어요. 나는 이제 알아. 한 나라를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직접 가보고 보고 듣고 느껴봐야 한다는 걸. 뉴스나 누군가의 말만 믿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도쿄가 가까워질수록 마음이 설레요. 할아버지께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지, 어떻게 하면 제가 느낀 한국의 모습을 잘 전달할 수 있을지 생각하게 되네요. 창밖으로 하얀 구름을 보며 결심했어요. 이제는 용기를 내서 할아버지께 제가 본 진짜 한국을 이야기해야겠다. 그리고 꼭 다시 와야겠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할아버지가 현관으로 나오셨어요. 카오, 많이 힘들었지? 걱정 가득한 목소리셨죠.
하지만 전 환하게 웃으며 할아버지, 절대 안 믿으실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식탁에 앉아서 할아버지께 선물을 드렸어요. 명동에서 고른 홍삼이에요. 할아버지, 이거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거래요. 건강에 좋대요. 할아버지는 뭐야, 이런 거 사오지 말지. 라고 하시면서도 은근히 기뻐하시는 게 보였죠. 그래서 많이 무서웠니? 할아버지가 물으셨어요. 전 깊게 숨을 들이쉬고 이야기를 시작했죠. 경복궁에서 본 것들, 박물관에서 배운 것들, 그리고 지갑을 잃어버렸다가 찾은 이야기까지. 뭐라고?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할아버지가 화들짝 놀라셨어요. 하지만 제가 덧붙였죠. 네, 근데 그게 오히려 다행이었어요. 그 일 덕분에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친절하고 정직한지 알게 됐거든요. 할아버지는 잠시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러다 조용히 말씀하셨죠. 그래도 위험할 수 있었는데. 전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할아버지. 제가 느낀 한국은 정말 달랐어요. 오히려 일본보다 더 따뜻한 것 같았어요. 사진을 보여드렸어요. 친절했던 가게 직원들, 맛있는 음식들, 아름다운 경복궁. 할아버지는 말없이 사진을 보시더니 생각보다 깨끗하네. 라고 중얼거리셨죠. 할아버지, 다음에는 같이 가요. 제 말에 할아버지가 놀란 듯 쳐다보셨어요. 내가 왜 거기를? 하시면서도 평소와는 다른 표정이셨죠. 어쩐지 조금 궁금해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녁 식사 때 할아버지가 제가 사온 홍삼을 드셨어요. 나쁘지 않네. 할아버지의 말씀에 어머니가 살짝 웃으셨죠. 아버님, 카오가 열심히 골랐나 봐요. 잠들기 전 할아버지 방에 들렀어요. TV에서는 여전히 한국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었죠. 하지만 할아버지는 이번에는 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카호, 내일은 내가 본 한국 이야기를 더 들려줘라고 하시더라고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서울에서 본 밤하늘이 떠올랐죠. 사실 똑같은 하늘인데 전 이제 다르게 보게 된 것 같아요. 한 나라를 이해하는 건 어쩌면 저 하늘을 이해하는 것처럼 직접 보고 느껴야 하는 거겠죠? 일기장을 꺼내 마지막 문장을 적었어요. 이제 나는 알아요. 진정한 이해는 편견을 버리고 직접 경험할 때 시작된다는 걸. 그리고 할아버지도 곧 그걸 알게 되실 거예요. 카오님의 이야기 잘 들어보셨나요? 저는 이 사연을 읽으면서 계속 가슴이 뭉클했어요. 우리가 늘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편견을 깨는 특별한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거든요. 정직하게 지갑을 돌려주는 것, 낯선 이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 역사적 아픔을 차분히 마주하는 것. 이런 우리의 일상적인 모습들이 한 외국인 학생의 마음을 이렇게나 따뜻하게 움직였다니요. 특히 마지막에 할아버지와 나눈 대화가 인상 깊었어요. 편견은 누군가에 의해 강요되는 게 아니라 경험의 부재에서 오는 거더라고요. 카오님이 직접 보고 느끼신 한국은 뉴스나 누군가의 말로만 전해들은 한국과는 전혀 달랐을 테니까요. 우리나라를 찾는 많은 외국인들이 카오님처럼 따뜻한 기억을 안고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만난 한국이 더 정직하고 더 친절하고 더 성숙한 나라였기를. 그래서 언젠가 꼭 다시 오고 싶은 나라로 기억되기를 바라봅니다. 자, 오늘 밤도 여러분과 함께 좋은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다음 사연에서 만나요.